순례길 11번 다녀오셨다고 하길래. 네, 아파서 한 2, 3일 동안은 누워서 못 일어났던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순례길이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줬었기 때문에 2,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 카네이션을. 네, 한 달 정도 동안. 마케팅의 천재이신데요, 약간? 아니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터닝포인트가 됐죠. 아, 올해만 4번째요? 4월부터 전시 보러 오신 분들이 다 집에 데려가셨어요. 이제 우주의 별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내 스타일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사랑하는 세라믹 아티스트 도화 김소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는 사실은 순례길을 지금 몇 번을 다녀오셨죠? 11번을. 11번이요. 그래가지고 순례길을 11번 다녀오셨다고 하길래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순례길에 그러면은 처음에 언제 가시게 되신 거세요? 처음에는 2011년이었어요. 네. 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잠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었던 시점에서 이제 가게 됐죠. 순례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 알게 된 거는 2006년도였어요. 제가 파울로 코엘료 책을 읽고 여기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처음에. 근데 그때는 뭐 대학교 때라서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못 갔었죠. 책을 딱 읽고 어떤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으셨어요? 사실 그 책은 저의 실연의 상처 때문에 읽게 된 책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산티아고 순례길로 여행을 떠나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나의 뭔가 상처도 뭔가 치유가 될까? 사람들이 또 갔다 온 사람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줄까라는 그런 이렇게 궁금증, 호기심이 있었죠. 그럼 순례길이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그런 여정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교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종교가 없어도 이제 다들 많이 이제 가긴 하시지만 원래 야곱 성인이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을 그린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게 이제 되게 오래됐죠. 그러면은 원래 카톨릭이셨나요? 부모님도 카톨릭이시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갔을 때는 그 이유가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순례길이라는 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게 다양한 길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메인 길이 800km예요. 800km요? 이거를 며칠 동안 가시는 거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30일에서 한 35일 사이로 거의 걸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거의 30km를 계속 꾸준하게 걸어야 되겠네요. 그쵸. 거의 대부분이 한 20에서 30 사이에 본인의 이제 체력에 맞게. 그러면 30일 동안 가려면은 꽤 배낭도 많이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거의 뭐 한 10kg에서 17kg까지 이제 배낭 무게가 이렇게 됐었는데 한 6kg도 가능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면 언제 다녀오신 거세요? 가장 최근은 4일 전? 4일 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4일 전에 그 스페인을 가셨다가 거기서 바로 뉴욕으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스페인에 갔다가 한국에 이제 입국했다가 12시간 뒤에 바로 다시 이제 작품들 챙기시고 이렇게 오신 맞아요. 거예요? 체력이 엄청 요구되지 않아요? 순례길을 걸으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운동을 막 그렇게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었고 순례길에 가기 위한 경비를 모으느라고 이제 운동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서 아파서 한 2, 3일 동안은 누워서 못 일어났던 적도 있고 순례길에서. 지금보다 10몇 살이 어렸을 때인데 체력은 지금이 훨씬 좋은? 2, 3일 동안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호텔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알베르게라고 하거든요, 숙소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잠도 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숙박 시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처럼 돼 있어요. 그런 식이구나. 그래서 뭐 2층 침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싱글룸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거의 이제 도미토리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쉬거나 그때는 아파서 한 이틀 동안은 침대에 약 먹고 누워 있었죠.
네, 하루 계속 온종일 걷는 거잖아요. 이게 계절마다 다른데 이제 네. 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네. 한 6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해서 한두 시 안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6시간, 7시간 이렇게 걷는 거네요. 그러면 엄청 힘든 여정이긴 하네요.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있으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나요? 엄청 다양한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인연이라던가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랑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 길에서 다양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실 가장 처음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그 기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게 아닐까. 모든 게 좀 새롭고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갔다 보니까 좀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유럽을 처음이었었거든요. 23살이었었는데 완전히 처음이다 보니까 영어도 이렇게 뭐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가보니까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다 이렇게 순조롭게 제 몸만 빼고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이제 혼자서 첫 유럽 여행을 가는데 그거를 순례길을 진짜 10km 배낭을 메고 간다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 혼자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준비로 한 4년 정도 배낭여행을 다녔어요, 혼자. 그래요? 여름마다. 배낭 메고 뭐 해남, 여수, 부산 뭐 등등 해서 일주일씩 여름에 그래요? 네, 배낭 메고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낭 여행에 대한 그런 매력도 알게 되고 또 혼자 이렇게 여행하는 거에 대한 거가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1번을 다녀오셨는데 그거를 2011년도에 처음 가시고 나서 두 번째는 또 언제 가시게 되셨어요? 두 번째는 4년 뒤에 갔어요. 좀 텀이 있었네요. 그래도 4년 동안.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눕고 나서 좀 약간 겁이 나셨나요? 다시 가기가? 그렇다기보다는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5년 안에 다시 오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거는 제가 다녀와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창업이요? 네. 회사를 안 들어가고 저의 전공이었던 도자기를 도자기로 창업을 했어요. 아티스트로서의 시작을 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뭐 여행도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365일 계속 이제 일만 했었거든요.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셨구나. 못 갔죠. 근데 한 4년 됐을 때 뭔가 그 처음 갔을 때 그게 너무 그립기도 했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5년 안에 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질러서 그때 4년 만에 갔죠. 근데 몸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다시 5년 안에 나는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저도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오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막 발도 막 미친 듯이 쑤시지 어깨도 아프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근육통이 심했어가지고 근데 걷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나고 그 길 자체에서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가 에너지를 쓰는 거기도 했지만 그 안 좋은 에너지가 나가고 좋은 에너지가 들어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좀 비우고 다시 채웠던 시간? 그래서 그게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 뭔가 내려놓았던 시간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고 또 내려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되게 건강적으로 아니면 멘탈적으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실 뭐 배낭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좀 다녀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배낭여행에 비교해서 순례길이 좀 더 특별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달을 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은 언제든지 나는 지금 포기하고 집에 갈 수 있고 국내 여행은 그냥 뭐 걷다가 쉬고 뭐 그냥 안 걸을 수도 있는 거 그냥 어디 이제 뭐 짐 놓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산티아고는 하루에 6-7시간씩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이제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루틴이 돼버려서 이거를 그리고 힘들다고 또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성향 자체가 또 그런 성향은 아니라 애가 아파도 막 질질 끌고 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잖아요, 몸에. 일주일, 2주까지는 이제 그런 몸에 이제 몸이 붓기도 하고 무릎이 뭐 아프기도 하고 발목이랑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있었죠. 가장 컸던 거는
순례길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같이 걸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질감이 생기고 같이 또 거기 온 사람들이랑 그렇죠. 같이 걸어갈 때 네, 동질감도 생기고 바라보고 가는 게 같기 때문에 그거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거기 가면 풍경이 어때요? 저는 한 번도 뭐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프랑스 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 같은 경우는 평야도 있고 뭐 도로길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마을도 나오고 그리고 뭐 바다는 없지만 이렇게 뭐 산도 나오고 뭐 모래, 흙, 자갈길 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길과 이제 또 다양한 날씨를 이제 마주하게 되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좀 인상이라던가 이런 게 어떠셨어요? 아까 다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가장 통일되는 게 이제 만나면 인사를 해요. 저랑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네. 올라. 올라. 부엔카미노. 부엔카미노가 뭐예요? 부엔카미노가 이제 부엔은 굿, 그러니까 좋은. 그리고 까미노는 웨이라는 뜻이에요. 굿 웨이, 그러니까 좋은 길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여행 되세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라는 이제 하이 안녕 이런 뜻이어서 안녕 너 좋은 길 돼. 뭐 이렇게 너의 길이 이제 좋길 바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뭐 정색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다들 웃으면서 이제 올라 벤 까미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웃는다는 게 평상시에 저희가 많이 웃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걸으면서 일상을 살면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서도 뭐 그렇죠. 바로 타임스퀘어 앞에 사니까는 사실 출퇴근을 타임스퀘어를 좀 지나가야 되거든요. 웃다기보다는 이제 다 비켜 이러면서 관광객들 다 비켜 이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약간 걸으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엔카미노 하면서 인사하는 게 되게 색다르긴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열리고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15년도에 두 번째를 가셨으면은 그럼 그 뒤부터는 매년 가신 거네요, 거의? 그러니까 그 세 번째는 2년 뒤에 갔었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그러다 뭐 1년에 두 번 간 적도 있고 이렇게 됐던 거죠. 한 사람이 같은 식당에 11번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행을 11번을 똑같은 곳을 가신 거잖아요. 그 매력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어떤 생각으로 자꾸만 이 길을 찾게 되는지가. 우선 매력 전에 저라는 사람 자체가 조금 한 가지에 꽂히면은 좀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순례길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줬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이제 컸던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게 된 것도 있고 이번에 10번째 11번째 갔다 오면서 다시 느끼는 거는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그냥 뭐 사람들이 좋고 뭐 영어도 많이 늘기도 하고 뭐 배낭 매면서 또 체력도 또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오게 된 이유가 좀 확실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내 자신을 그 시간 동안 다시 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오면 조금 이렇게 컴해지고 이렇게 조금 되게 잔잔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조금 되게 활동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역동적이고 뭔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고 작업 때문에 뭔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이제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오게 되면 좀 차분해지고 뭔가를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서 건강해지는 제 자신이 좋아서 마음이 계속 거기로 향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시려고 하셨을 때 그때 나이도 좀 어리시고 그러셨는데 순례길이라는 곳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가요, 갈 때? 순례길 자체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좀 이렇게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생각해보면 한 달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정말 많이 쓰지 않은 이상 한 25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로 요즘 물가로 따지면 250 최소? 그 정도 드니까 다른 유럽에 이렇게 여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비행기 제외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순례길을 가셨을 때는 그런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처음엔 학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재취업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네네. 다 떨어지고 뭐 모아뒀던 돈을 다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 재산이 빵원이 됐었는데 네. 근데 그때 다행히 제가 모아뒀던 게 1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딱 전 재산. 네. 그래서 그때 100만 원으로 비행기를 끊고 네. 이제 돈이 있어야지 뭐 먹고 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가서. 네. 그래서 도자기를 그때 판매를 해서 온라인으로. 그때부터 좀 도자기를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그걸로 좀 얼마 만에 돈을 그래도 모으셨나요? 한 달 반 동안 이제 뭐 이렇게 재료비 이런 거 빼고 300만 원을 한 달 반 동안요?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팔아서. 그게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쵸. 이제 그때 이제 뭐 졸업하고 제가 뭔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때 트위터에서 좀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팔로우했던 분들 거의 10,000명이 넘고 이제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홍보도 하고 블로그도 했었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올리고 술래길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위한 도자기로 제가 카네이션 브로치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카네이션 선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독특하게 좀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하고 이제 제가 강아지를 이제 키웠었는데 강아지 목걸이를 도자기로 만들어서 그래요? 네, 그 두 가지 아이템으로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동안 이제 판매를 해서 경비를 벌었죠. 근데 되게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그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대학교 때 도자기 전공을 하시고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신 거셨어요? 그렇죠. 네, 쇼핑몰에 입사를 해서 뭐 허드렛 일부터 다 이제 했었죠. 그럼 쇼핑몰에서 일한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도자기 카네이션 이런 거 셀링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업할 생각으로 밑바닥부터 이제 배워보고 싶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좀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군요. 그쵸. 이제 대학교 때부터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래길에 갔을 때도 산티아고 그 문양으로 그 도자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요? 그것도 거기서 판매를 왜냐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배낭 뒤에 천에다가 천을 달아놓고 내가 만든 도자기 팝니다. 이게 써서 이제 왜냐면 한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다들 뒤에서 보면서 걸어오니까 마케팅의 천재이신데요. 약간?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막 뭐 팔아 이런 거 싫어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 외국 애들이 이거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경비를 위해서 내가 도자기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길에서 판다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 뭐 밥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한 30-40만 원 벌었던 거예요. 그래요? 밥 한 끼를 벌었어요 하루에.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되게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때 다녀오고 좀 용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내 도자기를 이제 구매를 해서 갖고 이제 행복해하고 선물하고 이럴 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회사로 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도자기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을 좀 갖게 됐죠. 내가 정말 잘하면 이걸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네요. 딱 술래길 다녀오시면서 준비 과정에서도 그렇고 술래길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뭔가 희망이라던가 이런 포텐셜을 좀 용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됐죠. 산티아고 술래길이. 그러면은 사실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려면은 좀 뭔가 비용이라던가 도자기 공방 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어요? 20대 초반부터 집이 좀 어려워져서 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직접 했어야 됐는데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작업실도 없지. 뭐 회화 작업이면 방 한 칸에서 할 수 있겠지만 도자기는 가마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딸려오는 재료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는 분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도자기 카네이션을 그 다음 해에 내가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반년을 매달려서 했어요.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이 또 한창 시작을 했을 때라서 페이스북이랑 뭐 블로그랑 이렇게 트위터랑 해서 2-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 카네이션을 한 달 정도 동안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작업실을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나와서 다른 작업실에서 나와서 요즘에 도자기 작품이 좀 산티아고 술래길에서 배우신 점들을 반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제 제가 매년 가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이미 제 삶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서 한 14, 15년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저의 작품들이 그냥 저의 생활과 저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굳이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이제 저의 도자기 안에 고스란히 그 에너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전시를 뉴욕에서 네. 하고 계시는데 전시를 하시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작품들이 궁금해가지고 네. 전시장에 그럼 제가 직접 가서 좀 작품을 보면서 더 대화를 나누는 걸로. 너무 좋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전시장에 왔잖아요. 이게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에 작업실과 함께 협업해서 전시를 하게 됐고요. 첼시에서 페어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요번에 그러면 뉴욕을 몇 번째 오시는 거세요? 네 번째예요, 올해. 올해만 네 번째요? 4월부터. 이게 전시를 막 1년에 4번씩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딱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직진하는 편이라서 근데 일단 뉴욕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2년 전에 네. 들었었고 그게 이제 이번 4월에 네.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계속 비행기를 끊어서 왔네요. 뉴욕에 약간 꽂히신 건가요, 그러면? 꽂혔죠. 네. 그러니까 사실 네. 꽂히는 게 많진 않고 살면서 산티아고가 아마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도자기랑. 네. 도자기 산티아고. 네. 그리고 이제 뉴욕이 세 번째네. 그래요? 그러면 뉴욕 앞으로 더 자주 오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뒤에 보면은 네. 저렇게 빨간색으로 스티커가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작품들은 지금 벽에 없는 걸로 봐서는 벌써 팔린 작품들인가요? 네. 이제 컬렉터분들이 네. 여기 이제 전시 보러 오신 분들이 다 집에 네. 데려가셨어요. 작품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의 작품은 이제 보시면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 또 모던한 이렇게 색감이 되게 다양해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우주의 별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한 15년 네. 이상을 우주별 작업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유니버스 스타라고 해서 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별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 그 모티브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빛과 다양한 성향과 캐릭터를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우주의 별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소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회화 작업까지 이제 넓혀 오게 됐어요. 여기 밑에 뭐 이런 약간 사람들이 등반하는 이런 네. 느낌들은 좀 어떤 영감으로 만드신 작품? 사실 제가 네. 산티아고 순례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네. 이제 트레킹을 좋아하고 이제 네. 산을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작업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좀 배어 있는 네, 작품 맞아요. 속에 산티아고의 경험이 배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네. 그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도자기인지 잘 네. 몰라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을 때. 전혀 도자기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볼 도자기 하면 네. 내 항아리나 컵, 뭔가 식기나 이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어릴 때부터 남들이 모두 하는 것보다 네. 남들이 안 하는 걸 찾아서 하는 경향이 이제 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자기를 좀 더 얇게 네. 또 색감으로 뭔가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네.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도자기 위에 색을 입히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도자기 위에 이제 색을 이제 네. 다양한 방법으로 네. 이제 뭐 붓으로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칠을 해서 네. 이제 좀 컬러풀하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고. 실물로 보니까 진짜 작품들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도자기는 아무래도 이게 입체잖아요. 네. 평면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제로 보는 게 가장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금칠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반짝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빛에 이제 반사돼서 네. 나오는 그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도자기를 만져보고 봐야 네.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뉴욕의 어떤 부분이 이제 꽂히셨나요? 여기에 앞으로 계속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제가 처음 왔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네. 다양한 인종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네.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네. 그런 게 넓은 것 같아요. 그 범위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도 네. 여기서는 뭔가 다 받아들여질 것 같은 느낌? 네. 이
했었어요. 그래서 작품도 한국에서는 이러면 안 되나 저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특히 여기 갤러리들도 좋은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하다 보니 내가 여기서는 더 이런 작업들도 해볼까? 저런 작업들도 해볼까? 도전 정신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영감을 많이 받으시나 보네요.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은 뉴욕에 계속 최대한 많이 오셔서 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미래는 모르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뉴욕에 와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내 스타일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도자기 작가이기도 하시지만은 또 책을 출간을 하셨잖아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책에는 제가 14년, 15년 동안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이야기랑 그리고 물론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야기 그리고 귀촌했던 이야기 그 세 가지를 넣어서 에세이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읽기 쉽게 이렇게 되게 좀 편하게 글을 썼어요. 에세이로.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뉴욕에 오셔가지고 전시하시는 공간도 보여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뉴욕에 오셔가지고 많은 작품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